예, 다음은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 오니 실시간 댓글로 질의를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브리핑 일정에 따라서 15시 40분까지 진행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 계신 언론인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배명호 부장님. 경인동일보 배명호 기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만 추우면 안 되겠죠. 아무튼 따뜻한 이런 우리 안성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 이 기자 브리핑, 갑작스런 브리핑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된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상호간에 협력해서 마음은 조금 길어가고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발전은 그 문화에 따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문화가 안 된 그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이 상당히 퇴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우리 안성으로 유명한 박투진 문학제와 박투진 문학상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요. 안성으로서는 상당히 분명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없어 그런지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성문화원 문제입니다. 안성문화원은 우리가 우리 세계를 알리는 이런 좋은 계획과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행사 들어오면 전래, 혼례 행사라든가 등등 행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지원할 수가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또 걱정과 우려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성을 다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뭐 A라는 길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B라고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거는 오히려 안성에 있어서 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견이 있을 때 A는 어떤 점이 좋고 B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C라고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네. 이렇게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하고 그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회 내에서조차도 안건이 토의되거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더 많은
설명뿐만 아니라 이견이 있을 시에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2년도 예산과 또 23년 예산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안성 시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안성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안성을 이사 가고 싶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는 2021년부터 문화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을 대폭 늘려서 안성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아방송대와 함께 이런 공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그런 각종 공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박두진 문학상과 관련돼서는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박두진 문학상을 주관하고 있는 문인협회하고 또 유가족들 그리고 박두진 선생님의 제자들하고 간에 박두진 문학상과 관련된 진행 절차와 관련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은 문인협회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올해 진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과 관련돼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성문화원 이사장님의 문제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내부의 이사회에서 조직과 관련돼서 뭐 대행 체계로 갔다가 다시 이사장 체계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은 어쨌든 내부 조직이 조금 더 정비가 돼야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예, 서울일보 김주식 부장님. 서울일보 김주식 기자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그 시의회가 지평구에서 상정한 도시공사 설마이라든지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시의회가 제대로 이게 정말 시의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다면 이게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김부라 시장님 개인이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개인 영달을 위해서 공약을 하고 중요 핵심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그 시장님 그 취임 이후에 브리핑에서 언급했었죠. 여소야대다 보니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다수를 힘을 이용해서 폭거 아니냐. 시민들이 72.3%, 73% 정도의 그 도시공사 설립에서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의회에서 국힘의원들이 그 반대는 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며칠간을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해서 올린 수정안을 올리지도 않고 상정도 않고 했다는 건 이건 시의회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냐, 폭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 방안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성이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45년 정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지금 발전의 기로에 서가지고 막 올라서고 있는데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시민들은 지금 울고 싶어합니다. 참 괴로워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대에 거주하고 있고 저 시민 한 사람입니다만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대로 발목 잡혀서 끝날 것인가? 지금 안성시가 지금 막 개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통을 더 강화하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다수당이든 뭐든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그 심사, 예산 심사라든지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소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의회가 제대로 뭘 하느냐 이겁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수천만 원 혈세를 들어가지고 관광연수를 제주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꼭 제주도에 가야 됩니까? 지금 의원들이 안 계시니까 뭐 이 질타를 들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모든 핵심 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그 시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꼭 제주도 가가지고 1인당 80만 원씩 소요되는 경비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중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놓고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그 소통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사업 예산이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자체 가용 예산은 100% 이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성시의 특성과 우리 안성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이제 시의회와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진행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도 시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어느 일방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의 문제이겠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혹시나 저희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치 상황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시의회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시의원이 됐을 때는 정말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선출직으로 나와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뽑아주신 시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시의원님들이 아신다면 저는 시의원님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함께 방안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8월, 9월 이렇게 조례가 부결됐거나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본 예산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또 조례가 가결된 예산들이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뭐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단체라든지 이렇게 시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안성 시민들한테 적용되고 실제로 단체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뭐 어린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나 필요를 시의원님들이 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요번에 삭감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더 많이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삭감된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지 뭐 저희가 각종 토론회도 열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감 토크 있지 않습니까? 네. 소통 네. 기관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공감 토크 예산까지 삭감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소통을 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하려면 설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모든 행정의 방향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요번 시의회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공감 토크가 저는 몇 차례 하면서 미처 몰랐던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저희한테 하시고 제안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면서 주민 여러분들도 아, 그 사업 몰랐는데 그런 것도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도대체 이 사업을 삭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뭐 삭감의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필요 이렇게 빨간 글자 세 글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참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래서 정책공감 토크가 예산이 없다고 못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삭감된 사업 중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나 뭐 이런 다른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열심히 찾아봐야죠. 그러면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안성시의 가용 예산은 남아나서 근데 시는 사업할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돈 따로 다녀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겠죠.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경순. 네, 뉴스 프로전 김정순 기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설립이 상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안성시에서 예산 삭감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측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공사 관련돼서 이제 수정안이 상정하지 않은 거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부결시킨 내용하고 전혀 바뀐 게 없다. 부결시킨 내용하고 바뀐 건 없는데 다시 올리는 거는 시의회에 대한 무시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8월 달에 부결하면서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부족했고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결 사유로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면 8월에 부결됐던 사유들이 충족이 되면 새롭게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 내에서 검토하시고 찬반 토론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부결된 조례를 철회도 안 해주고 수정안은 안건 상정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시간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안성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데 그게 한 번 부결된 안을 시의회가 철회도 안 했는데 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존심 싸움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과 관련돼서는 뭐 일부 그 전부터 시의원님들이 뭐 사석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만나서 뭐 대폭 삭감할 거다, 공약 사업은 다 안 해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문도 했고 또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실제로 많은 삭감된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집행부한테 질문도 하지 않았고 또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욱더 이번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황윤희 의원님 본회의 발언에 의하면 밤에 거의 뭐 10시 가까이 돼서 의원님들도 뭐 그때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 뭐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실은 뭐 사전에 어떤 부분들이 삭감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실시간 온라인 댓글로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그 기담방송 주하영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추경을 추진할 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시장님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지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전에 말씀드린 걸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돼서는 일단 저희가 뭐 이렇게 사전에 이 예산 삭감된 부분과 관련돼서 뭐 논의가 의회하고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이 삭감된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거는 추경에 올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데일리와의 이균 기자님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김춘식 부장님과 동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소통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시의회가 지금 2022년 7월 1일에 새롭게 구성이 됐고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전부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번에도 보면 조례 의원 발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굳이 집행부가 하는 걸 발목을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더 많이 자주 만나고 또 집행부하고 더 논의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뭐 저희가 중요하게 변화되는 상황이 있거나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매달 의회
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해서 계속적인 추진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사업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가서 실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업과 관련돼서 초기 구상 단계부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분들께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온라인상으로 질문 주신 내용은 답변 못드린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것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